루피가 카이도우와의 대결에서 사람 열매 모델 태양신 니카의 힘을 각성한 이후 단숨에 세계관 최강자 반열에 올랐었으며 카이도우를 꺾는 데 성공하며 사왕에 등극합니다. 그렇게 이제는 루피가 코찔찔이 신세를 확실히 벗어났으며 세계관 최강자라고 불리우는 로저, 흰수염, 거푸와 비교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루피는 사왕은 물론이고 로저, 흰수염, 거푸마저 뛰어넘는 강자가 되었을까요? 결론만 말하자면 제 의견은 반은 맞고 반은 틀렸다입니다. 그럼 각종 근거와 작중 묘사, 작중 행적 등을 바탕으로 루피와 흰수염, 로저, 거푸를 비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루피는 기업 히프스를 터득한 이후 세계 최강의 생물 카이도우, 해군대장 키자루, 오로성 세턴과의 대결에서도 시종일관 압도하는 모습을 보이며 엄청난 전투력을 자랑하였습니다. 하지만 루피는 과거부터 고질적인 약점이 있었고 그 약점은 순간 화력은 매우 뛰어나나 지속성이 약하며 장기전에서 한계를 보이는 것이었습니다. 루피는 도플라밍고와의 대결에서도 타인의 도움이 없었다면 도플라밍고에게 참패했을 것이며 키자루와의 대결에서도 누군가가 밥을 주면 루피가 다시 되살아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렇기에 루피는 지속성이 짧다는 약점을 극복하지 않는다면 무리 없이 하루 이상을 싸울 수 있는 원피스 세계관의 강자들을 이길 수는 없을 것입니다. 참고로 로저와 흰수염은 4일간 혈투를 벌이고도 곧장 술파티를 벌일 만큼 체력이 뛰어난 인물들입니다. 그렇기에 루피가 흰수염, 로저, 거푸를 초살릴 정도가 아니라면 결국 장기전에 돌입하며 흰수염, 로저, 거푸에게 패배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루피가 카이도우와의 대결에서 초회복 능력을 보여주었기에 어쩌면 루피는 위기 상황 속에서 초회복을 통하여 기업 히프스의 페널티를 극복해내며 어느정도 장기전에 임할 수 있는 캐릭터일 수도 있습니다. 루피는 기업 히프스를 사용하게 되면 순간 화력만큼은 현재까지 등장한 그 어떠한 원피스의 캐릭터보다 강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간혹 전성기 로저는 카무사리 한방으로 해군대장을 처리할 수도 있으며 전성기 거푸는 사왕 2명도 때려잡는다는 말이 있지만 해군대장과 사왕은 늘 동격의 강자로 묘사되었으며 실제로도 해군대장이 2명만 되어도 사왕이 해군대장을 상대로 승리할 가능성은 없습니다. 또한 로저와 흰수염, 거푸가 전성기라고 할지라도 사왕을 압도하며 초살릴 가능성은 적으며 특히 활용되고 모드에 돌입한 카이도우에게는 확실한 승리를 장담할 수조차 없습니다. 하지만 루피는 기업 히프스를 사용한 이후 카이도우와의 대결에서 유효타조차 허용하지 않았으며 활용되고 모드 카이도우를 바주란건 한방만에 제압하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또한 루피는 키자루와의 대결에서도 2차례나 키자루를 압도하였으며 사실상 메인 기술을 쓰자마자 키자루를 쓰러뜨리는 데 성공하며 압도적인 순간 화력을 선보였습니다. 그렇기에 기업 히프스를 사용한 루피의 순간 화력만큼은 로저, 흰수염, 거푸를 아득히 상회하며 어쩌면 로저, 흰수염, 거푸조차 니카 루피의 순간 화력을 버텨내지 못하며 리타이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세계 최강의 생물 카이도우가 동물계 환수종 열매 능력과 무장색 폐기를 겸비하며 방어력을 극한으로 끌어올렸음에도 루피의 바주란건을 버텨내지 못했기에 냉정하게 말하자면 카이도우보다 맷집에서는 밀리는 거푸, 로저, 흰수염이 루피의 바주란건을 버텨낼 가능성은 적습니다. 물론 로저, 흰수염, 거푸가 전략적으로 루피의 바주란건을 피해내거나 맞받아치는 데 성공한다면 충분히 파괴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패기는 전투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이며 로저, 흰수염, 거푸가 사왕보다 강하다고 평가받는 이유 역시 압도적인 패기를 지녔기 때문입니다. 또한 루피 역시 매우 강력한 패기를 지녔으며 카이도우와 함께 현재까지 유일하게 3개의 패기를 각성하는 데 성공한 모습을 보인 캐릭터입니다. 그리고 흰수염, 로저, 거푸조차 아직은 3개의 패기를 모두 각성하지 못했는데 정황상 로저와 흰수염은 당연히 3개의 패기를 각성했을 것이며 거푸는 폐양색 패기가 없기에 2개의 패기만을 마스터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리고 간혹 루피는 패기는 약하지만 능력발로 커버를 친다고 말하는 독자들이 있는데 루피는 이미 기업 히프스를 각성하기 이전에도 카이도우와 대등한 폐양색 패기를 선보이며 마치기를 하였으며 류오를 사용하여 내부부터 충격을 주며 카이도우를 몰아붙였으며 미래의 질을 통하여 카이도우의 공격을 회피하는 등 엄청난 패기 활용 능력을 선보였기에 루피의 패기가 결코 약하지 않으며 기업 히프스를 사용하며 기하급수적으로 강해진 루피의 패기는 오히려 카이도우를 능가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또한 루피는 기업 히프스를 사용하게 된다면 상시로 무장색 패기와 폐양색 패기를 휘감고 있기에 이 역시 매우 위협적인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루피와 흰수염, 거푸, 로저의 패기를 비교해본다면 루피가 거푸에게 무장색 패기가 밀리는 것은 확실해 보이나 폐양색 패기의 유무 차이를 고려하며 전체적으로는 전혀 밀리지 않을 것이며 로저, 흰수염과 비교하여도 현재까지 나온 연출과 설정만을 보면 오히려 루피가 로저, 흰수염에게도 전혀 밀리지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루피가 가장 고평가받는 이유는 단연코 사람 열매 모델 태양신 니카라는 사기적인 능력 때문입니다. 그리고 흰수염은 흔들흔들 열매를 먹었으나 거푸와 로저는 비능력자이기에 거푸는 특유의 주먹을 능력으로 가정하고 로저는 검수를 능력으로 가정하여 비교해보겠습니다. 우선 흰수염은 초인계 악마 열매 중 최강이라고 일컬어지는 능력을 보유했으며 파괴력만큼은 루피의 악마 열매 능력과 비교하여도 전혀 밀리지 않을 만큼 강력한 파괴력을 선보였습니다. 다만 어느 정도 경지에 올라선 강자에게는 생각보다 통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며 실제로 흰수염이 지진펀치를 사용하여 쓰러뜨린 강자는 아카이누밖에 없습니다. 그렇기에 흰수염의 지진펀치조차도 루피의 바주란건보다는 파괴력이 떨어질 것이며 방어 능력과 범용성 등을 고려하면 흔들흔들 열매보다는 사람 열매 모델 태양신 니카가 더 사기적인 능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로저의 검술이 정확히 어느 정도인지는 알 수 없으나 해적왕이라고 불리는 강자임을 고려하며 적어도 샹크스급은 될 것이며 어쩌면 미호크급 검술을 지녔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참격은 루피의 약점이기도 하기에 로저가 검술이 세계 최고 수준이라면 충분히 루피에게 위협이 될 만한 수준일 것입니다. 하지만 로저조차도 루피의 기어 피퍼스를 완벽히 무력화시킬 순 없을 것이기에 만약 루피와 로저가 대결하게 된다면 하납이 승부를 가를 만큼 하납이 위협적이게 작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거푸의 특유의 주먹을 루피의 기어 피퍼스와 비교하자면 냉정하게 말해서 거푸의 주먹이 나은 부분이 단 하나도 없으며 맞추기를 하게 될 경우 루피가 우세를 점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흰수염 거푸 로저는 자타가 공인하는 원피스 세계관의 최강자들이며 조이보이, 이무, 류마 등 논의급 강자들을 제외하면 비교 대상이 없는 강자들입니다. 하지만 루피는 생각보다 거품설이 많으며 실질적인 무력은 사왕급에 못 미친다는 설들이 존재합니다. 물론 루피의 기어 피프스의 지속성이 매우 떨어지기에 장기전에 돌입한다면 사왕급 강자들에게 패배할 가능성이 높은 건 역시 사실입니다. 다만 루피는 짧은 시간 내에 키자루를 2차례나 쓰러뜨렸고 이 대결 이후 누구나 루피가 키자루보다는 강함을 인정합니다. 하지만 루피는 카이도우를 쓰러뜨렸음에도 정당한 대결이 아니었다고 평가받으며 만약 다시 싸운다면 카이도우가 루피를 이길 것이라고 말합니다. 실제로 카이도우는 루피와의 대결 이전 아카자야 구남자 야마토와 겨루었고 신 오니가시마를 공중에 띄우며 체력을 허비했습니다. 하지만 루피 역시 카이도우와의 대결 도중 게르니카의 난입으로 인하여 정타를 허용하며 쓰러졌기에 루피 역시 어느 정도 페널티를 안고 싸웠습니다. 또한 루피가 기어 피프스를 각성한 이후 사실상 카이도우는 유효타조차 넣지 못하였으며 활용된 것까지 쓰고도 바주란건을 맞고 그대로 리타이어 되어버렸습니다. 또한 루피는 기어 피퍼스를 처음 각성한 상태였고 에그헤드에서 경험을 쌓은 루피는 기술 이름에 던을 부여하며 기의 의지를 활용하는 듯한 모습과 선글라스, 야구모자 등 물건을 창조하는 능력까지 선보이며 카이도우와의 대결 당시보다 확실히 기어 피퍼스를 더 잘 다루는 모습을 보였기에 에그헤드 섬에서 성장한 루피와 만전 상태의 카이도우가 다시 붙는다고 하더라도 카이도우가 루피의 순간 활약을 버텨낼 가능성은 적어 보입니다. 물론 기어 피퍼스가 꺼질 때까지 도망치며 시간을 벌면 카이도우가 승리할 가능성이 있으나 그건 카이도우의 성격상 말이 안 되기에 사실상 루피는 카이도우를 뛰어넘었다고 볼 수 있으며 니카 거품설은 억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루피와 흰수염 거푸 로저를 비교해보았을 때 루피의 기어 피프스 지속력을 고려한다면 흰수염 거푸 로저 측이 여전히 승률이 더 높은 것은 사실입니다. 제 아무리 니카 루피라 할지라도 로저 흰수염 거푸를 초살내는 것은 불가능하니 말입니다. 다만 루피가 처음부터 전력을 다하며 카이도우를 초살내버린 고무고무 바주란건을 사용하거나 키자루를 초살내버린 고무고무 하얀 로켓 고무고무 던 심벌즈를 사용한다면 로저 흰수염 거푸조차 이를 버텨내지 못하며 리타이어 될 가능성도 충분히 존재합니다. 그렇기에 결론적으로 순간 활용만큼은 루피가 흰수염 거푸 로저를 압도하며 만약 루피가 기어 피프스를 오랫동안 사용하는 법을 터득한다면 비로소 흰수염 거푸 로저를 완전히 뛰어넘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루피와 루치의 싸움으로 인하여 에그헤드 섬이 소란스러워지자 해군본부 과학부대 대장인 센토마루가 등장하였고 센토마루는 세라핀 부대를 끌고 등장합니다. 그리고 센토마루는 CP는 동료, 해적은 적, CP0와 같이 싸우면 되는 거냐 라고 묻습니다. 하지만 베가펑크는 아니 다르다 센토마루, 실은 내가 CP0에게 목숨을 노려지고 있다. 미안하지만 CP0를 쫓아내다오 라고 말했고 센토마루는 당황하며 자 잠깐 나도 반역자가 되어버리잖아 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베가펑크는 센토마루 그의 옛날 거렁뱅이였던 널 주워준 은인은 나다만 어떻게 하겠나 라고 말했고 결국 센토마루는 과거의 빛을 갚기 위하여 어쩔 수 없이 베가펑크를 돕게 됩니다. 그리고 센토마루는 세라핌, 징베, 행콕, 미호크, 쿠마를 사용하여 CP0를 공격하기 시작했고 CP0들은 세라핌을 공격하면 세계정부의 전력이 손실되기에 세라핌을 섣불리
멀리 공격하지는 못합니다. 그리고 세라핌이 명령을 듣는 우선순위도 오로성, 베가펑크, 센토마루 칩 소유자였기에 세라핌을 제지할 방법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세라핌 징배를 목격한 징배는 당황하며 초파 도저히 믿어지지 않는군 이라고 말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루피는 센토마루가 자신을 돕자 매우 반가워하며 센토마루에게 인사를 건넵니다. 하지만 그 순간 루치가 나타나 수건을 사용하여 센토마루를 원금 내버리며 사령탑을 제거할 뿐 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수건은 직원의 상유한 기술로 추정되며 직원이 손가락 G를 썼다며 수건은 손수를 사용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로브루치는 센토마루를 발견하자마자 수건을 사용하여 센토마루를 공격하였고 센토마루는 큰 데미지를 입습니다. 그리고 로브루치가 센토마루에게 끈질기군 어서 기절해라 우선순위가 위인 네가 의식을 잃지 않으면 우리가 세라핌을 조종할 수 없으니까 라고 말하며 센토마루를 공격한 이유는 세라핌을 조종할 수 있는 우선권을 탈취하기 위함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를 본 루피는 센토마루에게 자신이 말을 걸어서 루치의 공격을 못 막아줬다며 사과를 하였고 센토마루는 루치를 얕보지 말고 집중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루피는 루치에게 다가오며 마치 자신의 발을 오토바이 바퀴처럼 만들며 매우 빠른 속도로 루치에게 접근합니다. 하지만 루치는 곧바로 루피를 공중으로 날려버렸고 이후 루피는 공중으로 날아간 이후 다시 지상으로 복귀한 뒤 곧바로 고무고무 던 채찍을 사용하여 로브루치를 공격하였고 루치는 큰 충격을 받으며 날아가 버립니다. 그리고 이때 루피는 기어 피프스를 사용한 상태이며 루피의 전투 장면을 자세히 관찰하며 루피는 대결이 시작된 이후 늘 웃고 있으며 우스꽝스러운 모습으로 전투에 임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루피는 로브루치를 잡은 이후 마치 허리케인처럼 루치를 들고 돌려버렸고 흥을 주체할 수 없는 루피는 꽤 멀리까지 이동하는 모습을 연출합니다. 한편 루치와 루피의 대결이 진행되던 와중에 세라핌들이 나타나 계속하여 사이퍼폴 요원들을 공격하였고 세라핌 미호크는 검을 사용하는 모습을 연출하며 사이퍼폴 요원들을 손쉽게 베어버립니다. 그리고 세라핌 징배는 징배의 고유의 기술을 사용합니다. 하지만 징배는 바닷물을 이용하여 해류한판 업어치기를 사용한다며 세라핌 징배는 지면을 마치 물처럼 바꾸어버린 이후 해류한판 업어치기를 사용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본 프랑키는 당황하며 그 능력이라고 베가펑크 그 꼬맹이 징배의 능력 헤엄 열매의 능력이잖아 라고 말하며 세라핌 징배가 사용하는 능력이 세뇨르의 능력이라고 말하며 세상에 같은 능력은 2개 이상 존재할 수 없기에 세뇨르가 죽은 것이냐고 묻습니다. 하지만 베가펑크는 자신이 인공 악마의 열매를 제작했다고 말하며 세뇨르가 죽지는 않았으며 임펠다운에 수감되어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후 세라핌 행국이 나타나 메로메로 열매의 능력을 사용하는 모습과 세라핌 쿠마가 나타나 도톰도톰 열매의 능력을 사용하는 모습을 연출하며 세라핌들 역시 본체의 악마 열매 능력을 그대로 사용하는 모습을 연출합니다. 또한 세라핌 행쿡이 밀지모자 일당을 도와주자 징배는 참으로 친절한 행쿡이구나 그래 고맙다 라고 말하였고 세라핌 행쿡은 부끄러워하며 무엄하다 이라고 말하는 모습이 나왔기에 세라핌에게는 자아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본체의 성격을 따라간다는 특성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밀지모자 일당은 세라핌 징배가 세뇨르의 능력을 사용하자 의아해하는 모습을 보였고 프랑키는 베가펑크에게 그럼 설마 네가 같은 악마의 열매를 만든 거야? 라고 물었고 베가펑크는 인공 악마의 열매는 동물계만 제조할 수 있다. 시저의 스마일은 논외지만 특수한 열매도 막대한 돈과 시간이 있다면 자연계는 노력은 하고 있지만 어렵군. 하지만 초인계는 능력자의 혈통인자를 입수할 수 있다면 거기서 특수한 혈액을 생성해 투여하는 걸로 능력을 얻는 것이 가능하다. 그게 바로 녀석들의 팔에 흐르고 있는 혈액 그린 블러드다 라고 말합니다. 그렇기에 베가펑크는 연구를 통하여 혈통인자를 흡수한 초인계 악마열매 능력자들의 악마열매 능력을 복제하는 데 성공하였고 그것을 세라핌에게 투여하였기에 세라핌들이 본체와 똑같은 악마의 열매를 소유하게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연계 악마 열매도 복제가 어려울 뿐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고 말했기에 언젠가 인공 자연계 악마 열매 능력자도 등장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된다면 세라핌 해군 대장들이 등장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기에 후지토라가 자신있게 칠무의 제도를 철폐하고 SSG로 이를 대체하자고 한 것이 이해가 됩니다. 다만 현재는 베가펑크가 정부의 편이 아닌 밀지모자 일당의 편으로 돌아섰기에 더 많은 세라핌이 나오지 않을 가능성도 높아 보이긴 합니다. 베가펑크와 밀지모자 일당이 만담을 나누는 사이 루피와 루치의 대결이 계속하여 이어졌고 루치는 루피를 상대하는 와중에 계속하여 센토마루를 확인 사살하기 위하여 센토마루를 공격하는 모습을 연출합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루피가 전투에 집중하고 있었기에 거대화를 한 이후 루치의 공격을 막아주었고 루치는 분노하며 밀지모자 라고 소리칩니다. 그리고 루피는 거대화를 한 이후 루치를 계속하여 몰아붙이기 시작하였고 루치는 루피의 공격을 힘겹게 피해내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루피의 공격 범위가 워낙 광범위했기에
뒤 루치는 아예 에그헤드에 있는 건물을 활용하며 도망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후 루피는 거대화를 해제한 이후 자신의 신기술을 선보이려 합니다. 참고로 루치는 루피를 계속하여 공격하였으나 단 한 대의 타격도 성공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렇기에 루피와 루치의 격차는 매우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루피는 선글라스를 만들어 착용하는 모습을 보였고 고무고무 로켓을 사용하여 루치의 복부를 그대로 뚫어버리는 데 성공합니다. 그리고 이때 과거 NES 로비에서 맞붙었던 루피와 루치의 모습이 오버랩되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루피의 공격을 허용한 루치는 충격을 입으며 멀리 날아갔고 루피는 매우 기뻐하며 웃음을 짓습니다. 그리고 루피의 공격을 맞은 루치는 뭐냐 이 위력, 의식이 날아갈 것만 같다 라고 말하면 루피의 공격이 장난스러워 보이긴 하지만 위력만큼은 매우 강력하다고 말하였습니다. 그리고 루피는 루치를 리타이어 시킨 이후 진공 로켓을 타고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였고 센토마루는 루피에게 베가펑크를 부탁한다고 말하였습니다. 한편 에그헤드 섬에서는 여전히 CP0와 밀짚모자 일당, 베가펑크의 대치가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루피는 기어 피프스를 사용하여 로브루치를 압도한 이후 베가펑크와 함께 프런티어돔으로 대피하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그리고 로브루치는 비록 루피에게 패배하긴 하였으나 곧바로 정신을 차리는 모습을 보이며 빠르게 카쿠 스투시와 합류하여 세라핌의 통제권을 지닌 센토마루를 쓰러뜨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일전의 공격을 허용하며 사실상 모든 에너지를 소진한 센토마루는 결국 쓰러졌고 루치는 센토마루를 기절시키는 데 성공하며 세라핌에 대한 명령권을 얻는 데 성공하였고 프런티어돔을 제외한 모든 구역을 장악하는 데 성공합니다. 그리고 로브루치는 베가펑크가 탈출할 만한 모든 구역을 봉쇄하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하지만 세라핌과 CP0라 할지라도 밀짚모자 일당과 베가펑크의 첨단 기술이 조화를 이루는 프런티어돔을 뚫어내기란 불가능했기에 키자루가 지원을 올 때까지 프런티어돔을 하염없이 바라보는 모습을 연출합니다. 그리고 이때 루치는 어이없네, 밀짚모자를 사왕이라고 인정하지 않는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로브루치가 무슨 의도로 이런 말을 했는지 알 수는 없으나 아마 루치의 열등감이거나 루피가 사왕치고 무게가 없어서 당황한 것이거나 훗날 세계정부가 허락 없이 사왕과 충돌한 것에 대한 책임을 물을 때를 대비해 미리 구실을 만들어 놓은 것 중 하나일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악마 열매는 현재까지 공개된 것만 대략 180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많고 많은 악마 열매 중에서도 최강이라고 평가받는 악마 열매가 존재하는데요. 대표적으로 초인계 최강의 악마의 열매이자 파괴력만큼은 최고라고 불리우는 흔들흔들 열매와 너무나도 사기적인 성능을 자랑하기에 잘못 만들어졌다는 평가를 받는 하비하비 열매, 존재만으로 토토무지카라는 고대의 괴물을 소환할 수 있는 노래노래 열매, 궁극의 악마 열매라고 불리우는 수술수술 열매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서술한 열매들마저 뛰어넘었다고 평가받는 열매가 존재하며 그 열매는 원피스의 주인공 루피가 먹은 사람 열매 모델 태양신 니카입니다. 그리고 과거에는 루피의 고무고무 열매는 솔직히 말하면 좋지 않은 열매로 불렸으며 카타고리조차도 루피의 능력을 좋지 않은 능력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루피의 악마 열매의 진짜 이름이 사람 열매 모델 태양신 니카라는 것이 공개된 이후에는 루피가 범접 불가한 최강의 열매를 먹은 것이 되었습니다. 제니시아는 과거 800년 전 이상부터 존재하던 고대 코끼리로 매우 거대한 크기를 자랑하는 캐릭터입니다. 제니시아는 1000년 이상을 살아온 밍크족의 살아있는 조상이며 키가 35km나 되는 말도 안 되는 크기를 자랑하는 인물입니다. 그렇기에 제니시아는 별다른 기술 없이 자신의 코만 휘둘러 버려도 섬이나 함선 하나가 개박살나며 사왕 최고간부 제게에게 치명상을 입힐 만한 위력을 선보였습니다. 또한 제게 함선의 무차별적인 공격을 받고도 전혀 데미지를 입지 않는 맷집을 보여주기도 하였습니다. 제니시아는 과거 어떠한 죄를 저질러 평생 걸어다녀야 하는 벌을 받았으며 이 벌은 세계정보난 미스터리한 인물이 이무가 어떠한 능력을 사용하여 강제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왜냐하면 제니시아가 과거 800년 전 원피스를 남긴 전설의 해저 조이보이의 동료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는 아직까지 심증일 뿐이며 자세한 비밀은 설정이 좀 더 풀려야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니시아는 전투를 하던 인물인지도 알 수는 없으나 압도적인 크기와 단 한 방만의 잭을 리타이어 시키는 강력한 모습을 선보였기에 최소 해군대장급 강자일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류마는 과거 800년 전에 살았던 인물이며 본편에 제대로 등장한 적이 없기에 자세한 전투력을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류마의 명성과 설정 작중 위치를 고려한다면 류마는 미호크보다도 강할 가능성이 높은 인물인데요. 류마는 과거 800년 전 세계 최강의 사나이라고 불렸던 검사이며 와노쿠니에 나타난 용을 베어버리며 와노쿠니를 구한 영웅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류마는 조로와 평행 이론을 이루는 인물로도 추정되고 있으며 어쩌면 조로의 머나먼 조상일 가능성도 존재하는 인물이기에 여러모로 조로와 연관이 많은 인물입니다. 그리고 류마는 현재까지 미호크와 함께 유일하게 영구 흑도를 제작한 인물이기에 무장색 패기의 숙련도가 매우 높을 것으로 추정되는 인물이기도 합니다. 참고로 류마가 만들어낸 영구 흑도는 흑도 슈스이로 흑도 슈스이는 조로가 과거에 사용했던 검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류마의 검 흑도 슈스이는 와노쿠니의 국보이기도 하며 히오리는 조로가 흑도 슈스이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 이후 오뎅이거 멤마와 흑도 슈스이를 교환하자고 말했고 조로가 이를 수락하며 현재 흑도 슈스이는 와노쿠니에서 보관 중입니다. 그리고 류마는 조이보이의 동료라고도 추정되고 있으며 조이보이와 힘을 합쳐 800년 전에 세계정부와 대결했다고도 추정되는 인물이기도 합니다.
TC가 에이스를 세계 정부에 넘겨버린 이후 해군에서 에이스의 공개 처형을 발표하였고 세계 정부와 힘수염 해적단의 정상결전이 발발합니다. 그리고 비스타 역시 정상결전에 참전하였으며 전쟁이 시작된 이후 힘수염 해적단 행동대장다운 모습을 보이며 순식간에 전장을 휘젓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비스타는 거인 중장을 막아서는 모습과 해군들을 썰어버리는 모습을 보이며 활약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르코가 루피를 추적하는 미호크로부터 루피를 보호하라는 명령을 내렸고 비스타는 곧바로 미호크를 막아섭니다. 그리고 비스타와 미호크의 대결이 성사되었고 미호크는 더 이상 루피를 추적하지 못합니다. 참고로 징배가 미호크를 막아보려 했으나 미호크에게 초컷이 나버리며 미호크를 막지 못하였으나 비스타는 미호크의 진격을 손쉽게 막은 것을 보며 이 당시에는 비스타가 징배보다 몇 수는 위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미호크와 비스타의 대결이 시작된 이후 두 캐릭터는 호각으로 겨루는 모습을 연출했으며 미호크는 비스타의 실력을 인정해주며 여기서 그만두는 게 서로에게 이득이겠군 이라고 말하며 제 아무리 미호크라도 비스타를 쉽게 제압할 수는 없다는 것이 드러납니다. 마르코는 해군대장 키자루와 호각으로 겨룬 인물이며 방어력, 회복력, 유틸성 능력만큼은 해군대장과 견주어도 전혀 부족한 점이 없습니다. 다만 공격력과 패기 면에서는 확실히 93대장보다는 아래로 평가받고 있기에 종합적으로는 해군대장급에는 도달하지 못했다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마르코가 먹은 악마의 열매는 자연계 악마의 열매보다 희귀하다고 알려진 동물계 환수종 악마의 열매 세세 열매 모델 불사조입니다. 동물계 환수종 열매는 보통 자연계 악마의 열매의 능력과 동물계 악마의 열매의 장점을 합쳐놓았기에 사실상 끝판왕 악마의 열매로 평가받습니다. 마르코의 악마 열매는 세세 열매와 이글이글 열매를 합쳐놓았다고 볼 수 있으며 불사조 특유의 회복력과 방어력을 겸비한 인물이기에 방어에서만큼은 그 어떠한 열매보다 특출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르코는 어떠한 충격을 받더라도 불꽃과 함께 재생한다는 평가를 받는 인물인데 현재까지 마르코는 걸출한 강자들의 공격을 모조리 막아왔으며 큰 피해를 입은 적 자체가 없었던 인물입니다. 오다 작가님은 한 인터뷰에서 두 명이 한 명이랑 싸우는 건 불공평하다 라고 말하며 1대1로 겨루는 것이 아닌 1대2로 겨루거나 1대 다수로 겨루는 것은 솔직히 불공평하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원피스의 대부분의 전투는 1대1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으며 해적들조차 정정당당하게 겨루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1대 다수나 1대2로 겨루는 경우도 존재하는데요. 그리고 가장 대표적인 1대2로 겨룬 대결은 사망 빅맘과 키드 로우 듀오의 대결이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 키드와 로우가 수적 우세를 통하여 빅맘을 꺾는 데 성공하였으나 이는 불공평한 대결이라고 볼 수 있으며 심지어 로우와 키드는 빅맘을 장회패시켜서 승리를 거머쥐었기에 키드와 로우는 빅맘에게 진정한 승리를 거뒀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거프는 센고쿠와 가장 친한 동료이자 선의의 라이벌입니다. 또한 거프와 센고쿠는 오랜 기간 해군을 지탱한 핵심 전력이기도 합니다. 센고쿠와 거프는 같이 해군에 입대한 동기이며 가장 오랫동안 합을 맞춰온 동료입니다. 그리고 센고쿠는 거프에게 도움을 받아 해군 원수에 올랐으며 거프는 사고를 칠 때마다 센고쿠의 도움을 받아 수습했습니다. 또한 센고쿠는 원수가 된 이후에도 거프에게만큼은 막대하거나 명령을 내리지 않았으며 존중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거프가 자신의 방에 난입하여 과자를 빼앗아 먹거나 농담 따먹기를 하더라도 화만 낼 뿐 징계를 내리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거프와 센고쿠는 힘을 합쳐 마린포드를 침공한 시키를 잡아내기도 하였으며 정상결전을 승리로 이끌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거프가 해적왕의 아들 에이스를 숨기는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을 때도 너도 부모인 게지 거프 라고 말하며 거프를 감싸주었습니다. 정상결전 당시 대외적으로는 흰수염이 바다의 제왕으로 알려져 있었으나 흰수염은 지병을 앓고 있었기에 전투력이 크게 감소한 상태였기에 정상결전 당시 가장 강한 인물은 거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거프는 루피, 에이스가 적으로 전쟁에 참전했기에 제대로 된 활약을 할 수는 없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르코를 원컵 내버리는 퍼포먼스를 연출하였습니다. 거프는 오랜 기간 바다를 지켜온 인물이며 해적들 사이에선 악마라고 불리고 있으며 해군들 사이에선 영웅이라고 불리는 인물입니다. 거프는 과거 로즈와 손을 잡고 누구도 막을 수 없는 악의 진격이라고 불렸던 록세적단을 괴멸시키는 데 성공하였으며 이 사건 이후 해군의 영웅이라고 불리게 되었습니다. 또한 해적왕 로저와 수차례 겨루었으며 로저를 몇 번이나 죽음으로 몰고 간 장본인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정상결전에서는 거프가 움직이기만 하자 흰수염 해적단의 잔당들이 크게 동요하였으며 해군대장도 놓쳐버린 마르코를 주먹 한 방만으로 제압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또한 센고쿠를 기습하려는 바제스를 가볍게 제압하는 모습도 보이며 폼은 일시적이더라도 클래스는 영원하다는 것을 증명해냈습니다. 원피스에서 가장 인기 있는 챕터는 누가 뭐래도 정상결전 챕터이며 오다 작가님도 이 사실을 알고 있으며 인정합니다. 하지만 오다 작가님은 여러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마지막 챕터만큼은 정상결전 챕터를 초라하게 만들 만큼 규모가 커지며 재미있게 그릴 자신이 있다고 말하였는데요. 오다 작가님은 이터널 로그와의 인터뷰에서 마린포드 에피소드는 저에게 짧은 여행처럼 느껴졌어요. 나는 마린포드 에피소드가 이 정도로 유명해질 줄은 몰랐습니다. 그래서 독자들이 마지막 챕터를 어떻게 받아들일지 모르겠지만 제 생각에는 마지막 챕터는 재밌을 것 같습니다.
않았습니다. 그렇기에 많은 팬분들이 마지막 챕터까지 함께 해주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렇기에 오다 작가님은 마지막 에피소드에 심혈을 기울일 것이며 규모와 재미면에서 정상격전을 뛰어넘음을 확신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원피스의 마지막 에피소드는 크게 두 가지로 추정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루피가 해적왕에 등극하며 찾아내는 것이며, 두 번째는 루피가 해적왕에 등극한 이후 세계정부와 최종 전쟁을 펼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에피소드 중 어떤 에피소드가 원피스의 마지막 에피소드가 될지는 알 수 없으나 두 에피소드 모두 독자들에게 많은 기대를 모으고 있는 에피소드임은 분명합니다. 우솝은 작가공인 밀지모자 일당의 최악체인 인물이며, 나미가 제우스를 얻게 된 이후에는 사실상 밀지모자 일당에서 최악체가 확정되었습니다. 하지만 우솝은 결정적인 순간에는 해내는 모습을 보이는 인물로 아론 파커 시절부터 간부들을 상대해오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또한 우솝의 전투 방식은 일반적인 전투 방식과는 다른데요. 우솝은 허세를 이용하여 상대방을 겁먹게 한 뒤 전투를 치르지 않고도 승리를 가져가거나 상대방의 약점을 철저하게 공략하여 자신보다 강한 인물을 쓰러뜨려 오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또한 슈가 페로나같이 일반적인 인물들은 상대하기가 매우 까다로운 특수한 적들을 잡아내며 결정적인 순간에 밀지모자 일당을 위기에서 구해내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우솝은 일부 시절 루피와 맞붙은 적이 있고, 우솝은 그 대결에서 각종 술수를 사용하여 루피를 다운시킨 전적이 있기에 이는 우솝 역사상 최고의 전투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물론 결과는 당연히 루피에게 패배했으나 그래도 루피를 다운시킨 것만큼은 충분히 업적으로 인정해줄 수 있습니다. 또한 우솝은 아버지 야솝을 닮아서 견문색 패기만큼은 잘 다루는 인물이기도 합니다. 본인은 오래전부터 자신이 소망하던 존재인 태양신 니카가 되고 싶어 했으나 니카의 구체적인 이미지를 알지 못했기에 일그러진 미래를 사용하고도 니카로 변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본인은 에그헤드 섬에서 루피를 만나게 되었고, 쿠마의 기억의 1년을 통하여 루피가 태양신 니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본인은 태양신 니카의 이미지를 구체화시키는 데 성공했고, 일그러진 미래를 사용하며 자신이 가장 자유로워진 상태가 되었고, 보니의 외형이 니카로 변하게 됩니다. 그리고 루피는 기뻐하며 야하하하 재밌어지기 시작했어 라고 말했고, 보니 역시 신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해군들의 입장에서는 절망적인 상황이었고, 해군들은 루피의 숲에서를 보며 밀지모자 루피의 숲에서 얼굴이다 라고 소리칩니다. 그리고 태양신 니카의 전설을 잘 알고 있는 거인족들 역시 니카의 이름을 연호하며 기뻐합니다. 하지만 마스는 매우 불쾌한 듯한 모습을 보이며 니카가 2명, 나이나이 열매의 속임수다 라고 말하며 본인은 진정한 니카가 아니며 그저 나이나이 열매의 능력을 사용하여 니카의 외형을 흉내냈을 뿐이라고 말합니다. 루피는 오로성과 겨루며 오로성의 강함을 파악하였고, 특히 이들은 회복력이 매우 뛰어나다는 사실을 파악합니다. 그렇기에 루피는 얘들아, 이 녀석들 찢어져도 짓뭉개져도 전혀 통하질 않아. 그러니까 다같이 날 있는 힘껏 날려버려줘 라고 말하며 고무고무 풍선과 유사한 기술을 사용하여 마스의 공격을 막아선 이후 자신의 양손을 사용하여 마스의 양날개를 붙잡으며 일시적으로 마스를 묶어놓는 데 성공합니다. 그리고 쌍디는 날려버리는 수밖에 없다는 건가 라고 말했고, 프랑키는 맡겨줘, 있는 힘껏 하면 되는 거지 라고 말하며 전투 태세를 갖춥니다. 그리고 본인은 조금은 당황하며 루피를 때리는 거야 왜? 라고 묻습니다. 한편 도리는 거병의 적단에게 불을 끈 이후 출항할 준비를 하라고 명령하였고, 루피와 동료들에게 반드시 마스를 날려달라고 부탁합니다. 그리고 루피는 전신이 불타버렸으나 미소는 잃지 않으며 서둘러 내가 잡고 있는 동안에 라고 소리쳤고, 쌍디는 이프리트 잠브 헬을 사용하였고, 프랑키는 스트롱 임팩트를 사용하여 루피의 등을 공격합니다. 또한 보니 역시 빠르게 상황 파악을 하며 특대 니카의 메모리즈 라이트 펀치를 사용하여 루피의 등을 가격하였고, 루피는 으에 아파 라고 소리치며 꽤나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하지만 마스 날려버리기 작전만큼은 성공했고, 쌍디, 프랑키, 보니의 공격이 루피에게 탄력을 실어주었고, 루피는 고무고무 던 벌룬을 사용하여 마스를 날려버리는 데 성공합니다. 그리고 루피는 만족하며 좋아, 사라졌어, 2번 다시 돌아오지 못할 거야 라고 소리칩니다. 루피가 마스를 날려버린 이후 우솝의 행방에 대해 물었고, 쌍디는 곧 내려올 텐데 늦네 라고 말하며 무언가 변수가 생겼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틀라스는 자신이 우솝을 수색하겠다고 자처했고, 아틀라스는 곧바로 수색에 나섭니다. 하지만 아틀라스는 요크가 우리들을 감시하고 있어, 릴리스 우리들은 이라고 말하며 무언가 다른 목적이 있는 듯이 보였고, 요크에게 감시하에 있는 자신이 써니오에 있게 된다면 써니오가 탈출한 이후 위치가 들통날 수 있기에 자신이 희생을 하며 배에서 내린 듯한 말을 합니다. 한편 오큐리의 공격을 받고 고대 로봇이 바다에 빠졌으나 고대 로봇은 부서지지 않았고, 통신 연파가 다시 돌아오게 되며 베가펑크의 방송이 재개됩니다. 그리고 베가펑크는 무엇인가 말을 한 이후 아무것도 도 아니기 때문이다.
그 맥맥이 이어지는 의지라고 할 수 있지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홀케이크 아일랜드에서 카타쿠리를 포함한 여러 인물들이 베가펑크의 방송을 지켜보고 있었고 베가펑크가 하는 이야기의 의미를 파악하지 못한 모습을 보입니다. 또한 비비와 모르건지 역시 방송에 집중하고 있었고 베가펑크의 방송을 차분히 지켜봅니다. 그리고 베가펑크는 그 이후에 농락당한 자에게 이 목소리가 반드시 닿기를 기도하고 있네 라고 말하며 자신의 방송이 반드시 누군가에게 전달되기를 소망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정황상 그 인물은 밀지모자 일당과 DL 쪽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크는 오로성들에게 방송이 재개된 이유가 연파가 끊겼을 뿐 방송 전부블레의 메모리와 연파는 메모리는 멀쩡하였고 방송이 재개된 것이라고 말하며 방송을 중단시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방송 전부블레의 메모리를 부숴야 한다고 말합니다. 루피가 마스를 날려버리는데 성공한 이후 하늘에서 사이퍼폴 요원들이 비처럼 쏟아졌고 루피, 해군 거의 모두 당황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나타난 사이퍼폴 요원들은 살려달라고 절규하는 모습을 보였고 사이퍼폴 요원들뿐만 아니라 세라핌들 역시 공중에서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참고로 사이퍼폴 요원들은 베가펑크를 조사하기 위해 에그헤드 섬으로 왔다가 요크에 의해 감옥에 수감되었고 이후 피터가 감옥을 통째로 집어삼키며 피터의 몸속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피터가 이들을 일제히 방출하며 이들이 하늘에서 비처럼 쏟아져 내리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루피는 이를 보며 저 괴물이 뿜어내고 있어 다하하하 분수 같아 라고 말했고 브로기는 피터가 접근하고 있기에 빨리 도망가자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미 거병해적단의 선박은 피터의 공격 범위 안에 있었고 피터는 순식간에 거병해적단의 선박을 빨아들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루피는 이 자식 이라고 소리친 이후 곧바로 자신의 주먹에 무장색 패기를 실은 뒤 주먹을 거대하게 만들어 피터를 공격하였고 거인들은 환호하며 가라 니카 라고 소리칩니다. 그리고 본인의 능력으로 인해 어린아이가 된 돌중장은 이 상황이 분하다는 듯한 표정을 짓고 있었고 해군들은 절망하며 하얀 거인 괴물 하늘에서 사이퍼폴 이젠 그냥 꿈이라도 꾸고 있는 건가 라고 말합니다. 피터가 거병해적단의 선박을 흡수하는데 실패하자 곧바로 워큐리가 달려와 그대로 거병해적단의 선박을 침몰시키려 하였고 루피조차 워큐리에겐 수차례 공격이 막혔기에 워큐리만큼은 경계하는 모습을 보이며 이런 멧돼지가 같다 조심해라 그 녀석 장난 아니게 단단해 저 녀석은 안 좋아 배가 부서져 도망치는 수밖에 없어 라고 말하며 루피조차 워큐리를 막아서지 못합니다. 참고로 루피는 폐양색을 휘감은 공격과 심지어 기어 피프스를 사용한 이후 워큐리를 공격했으나 되리어 자신의 손이 부상을 입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워큐리의 등장으로 인하여 거병해적단의 선박은 침몰될 위기에 처했고 본인은 힘을 다하며 어린아이의 모습으로 돌아옵니다. 하지만 그동안 워큐리의 공격을 허용하며 바다에 빠진 고대 로봇이 루피에게 반응하며 조이보이 잘 들어라 에메트 여차할 때다 라고 말한 뒤 곧바로 바다에서 튀어나오며 워큐리의 안면을 강타했고 워큐리는 뿔이 부서지는 부상을 입으며 멀리 날아갑니다. 그리고 루피는 로봇이라고 소리치며 기뻐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오로성은 괴란한 회복력과 재생 능력을 보이며 사실상 불사신에 가까운 모습을 연출하였고 어떠한 공격조차 무시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렇기에 독자들은 오로성에게는 분명 약점이 존재할 것이며 오로성의 괴란한 회복력을 뚫는 방법이나 오로성에게 치유되지 않는 상처를 입힐 공략법이 존재할 것이라고 추정해왔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오로성에게 치명상을 넣는 존재가 나타났으며 그 인물은 루피도 아닌 고대 로봇이었습니다. 그렇기에 고대 로봇이 니카 루피조차 뚫어내지 못한 워큐리의 방어를 뚫어버린 데는 고대 로봇이 워큐리의 약점이나 오로성을 공략할 수 있는 무언가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는 설이 존재합니다. 물론 고대 로봇의 펀치력이 루피를 상회하며 오로성의 맷집 역시 카이도우를 상회하기에 루피가 데미지를 못 넣었을 가능성도 존재하며 오로성의 방어를 뚫어내고 재생을 무효화시키기 위해서는 현재의 니카 루피조차 아득히 상회하는 강력한 공격력이 필요할 가능성도 충분합니다.